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빈틈없는 공조와 대응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요격 대응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되는 3국 간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넨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각국이 가진 장점을 통합할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위성이 있고 한국과 일본은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3국 간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the kind of thing where all three countries want to share information because that gives us the optimal ability to determine where the missile is to intercept it if we need to do that, and where the launcher was launching from in case we need to attack it as well if this is a real conflict.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던 한일 간의 미사일 정보 교류가 미한일 3국 간 정보 공유로 다시 부활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개별 정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장의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바탕으로 실시간 요격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n you also want to network the actual missile defense interceptor systems as well, because a big part of coping with an actual missile attack is sort of deciding which incoming missiles are going to be engaged by which interceptors where. You want to be able to do that as quickly as possible, in real time.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협력이 미사일 정보 공유를 넘어 미한일 3국의 전반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영내 전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w, China does not want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collaborate and coordinate. And they certainly don't want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they don't want any kind of allianc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Yet it is North Korea and Chinese actions that are driving South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From a United States perspective, the better trilateral cooperation that we have, the greater the national security of all three countries is enhanced.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해묵은 역사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이견이 미한이 협력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 모두 미사일 실시간 정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협력에 별다른 한계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프랑스의 카트린 콜로나 외무장관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오 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은 9일 양국의 외무 국방장관 2+2 화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기존의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 달성 약속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장관들은 불법 환적과 싸우겠다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의지를 높이 평가했고 프랑스 장관들은 북한에 납치된 모든 일본인의 즉각적인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측 자산에 대한 무단 가동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주변에서 잔해를 정리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개성 시내에서는 한국 측 버스 16대가 발견돼 한국 측 자산에 대한 무단 사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촬영된 에어버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개성공단 중심부에 자리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주변으로 흩어져 있던 건물 폭파 잔해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폭파한 이후 잔해가 방치됐었는데 최근 작업이 이뤄지면서 변화가 포착된 것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건물 사이 공간에는 기존 원형 형태의 길이 다시 나타났고 공동연락사무소 바로 앞에도 주차장에 주차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약 300m 떨어진 바깥쪽 도로에서는 굴착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됐습니다. 사무소 건물 폭파 후 약 3년간 방치되어 온 이곳에서 정비 작업이 시작된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 내 20여 공장에서 포착된 버스와 인력 등의 움직임과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BOA는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과거 한국의 업체 등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력,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 시내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제공했던 대형 버스 16대가 발견됐습니다. 개성 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북한 측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대를 운용했습니다. 이 중 약 220대는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 공장 공터 등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약 70대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이날 16대가 개성 시내 곳곳을 운행 중이거나 차고지 추정 지점에 정차한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근로자를 승하차시키고 있거나 개성 시내에서 일반 승객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성공단은 한국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아산과 여러 중소기업들로 조성된 공업단지로 2005년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통용화폐는 미국 달러였고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도 달러로 지급되면서 북한은 연간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이 한국의 키 리졸브 훈련을 문제 삼아 폐쇄 조치를 취한 뒤 협상을 통해 6개월여 만에 재가동됐다가 이후 2016년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9일 개성공단 무단 가동 조짐과 관련한 BOA 보도와 관련해 가동 공장의 수는 1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동자 인원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의 무단 사용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에 대한 의장 성명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네이드 에반 대변인은 9일 의제외 토의사항 방식으로 8일 개최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와 관련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회의의 목적은 의장 성명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이것은 두 개 나라가 북한을 방어하고 실무 수준 협상에서 관여를 계속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확산 문제에 대해 안보리의 목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장 성명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가 유엔 안보리에서의 납북 문제 논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 피해자 가족회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논의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고통받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함께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월 13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국은 북한이 역사적인 과오를 바로잡고 실종자에 대해 완전한 해명을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관련 문제는 안보리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의원회의에 참여해온 프랑크 펠론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공조 강화를 환영했습니다. 펠론 의원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인도태평양 영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은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7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양국 관계 개선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의회 대표단의 한국과 일본 방문 또 양국 의원들과의 만남은 이런 진전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펠론 의원은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의원 등 5명의 하원 의원과 함께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의원회의에 참석해 영내 안보와 에너지 문제 등 3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가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가 밝혔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9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관련 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 기간에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자고 일본이 한국 측에 제안했는데 이는 기시다 총리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위령비 방문은 며칠 전 양국 정상 간 논의됐던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방한 중에 서울에서 한 발언과 그 모든 것들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회의 참여가 그런 방향으로 더 진전이 있길 간절히 바라며 위령비 참배도 그런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